신문 기사 17-1에 쓴 그 길거리 살인에 대해서 라는 제목을 무작위 살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그거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길거리 살인이라고 그래 놓고 봐보세요, 제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살인이라고 그래 놓고 또는 지금 금방은 무작위 살인이라고 그랬죠. 용어, 이름을 짓기. 무작위 살인이라고 그래요. 무작위 살인은 영어로는 이 무작위 살인이 왜 썼냐면 랜덤 킬링. 랜덤 킬링. 이게 미국식 용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난사 사건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너무 많죠. 그 난사 사건 그거에서 랜덤 킬링이라 그렇죠? 무작위로 총을 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등 또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리의 악마.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죠. 아주 추상적이죠. 시적해. 없지? 데블 인더 스트리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용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어가 어,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뭐라고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정의하는 것이 그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병원에서 그게 많은데, 진단이 있죠, 진짜.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죠? 암 진단을 할 때,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암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그래서 신체 검사 얘기가 나오잖아. 아버지, 암에, 뭐가 중요해요? 이 진단이 첫 번째 단계, 확실한 진단, 그죠? 확실한 진단. 그래갖고 그런 일이 많죠. 뭐 아버지 돈 들여서 아버지한테 뭐 대형 종합병원에서 뭐 신체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암에 걸려서 아버지 돌아가셨다. 웃긴다 뭐 어쩌고, 그죠? 왜 그러냐면 진단이 돼서 그러니까 확실한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정의할 수 있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기존에 확립된 해결 처리 방안, 처리 절차가 있다면, 어? 음, 별거 아닌, 별것이 아닌 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은 첫 번째,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무작위 살인 또는 기꺼이 살인, 현재의 사태는 문제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지? 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더 심한 상태라는 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의 앞날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문제가 왜 심각하냐, 왜 어렵다는 게 중요하냐면, 이번에 무작위 살인, 길거리 살인,
나는 그냥 무작위 살인이라고 했는데 무작위 살인의 사태가 정부가 어,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 주장 표현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무마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글을 같이 쓰기로 동시에 같이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단이 어려운 거죠. 이게 나는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이상해. 여기 이상이라는 한자예요. 그 이상, 책임의사 이상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환자의 용태에 관한 의문. 이런 제목, 이게 원래 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감도, 오감도의 사호예요. 사호. 이론은 알죠? 사호예요. 이론은 뭐 하나에가 뭐 그거죠. 보시면 0에서부터 1까지 글자가 1부터 0으로 보통 시작하죠. 근데 0에서부터 1까지 꼭 뒤집어져 있고 진단도 0, 1대 0이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0대 1이면 지는 거죠. 야구장에서 그렇죠, 보통. 보통 다른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1931년 10월 26일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죠? 뒤집어져 있는 세상에 대한 진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의 시를 왜 갑자기 언급을 했냐면, 이상의 시 1930년대는, 31년은,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적 근대화의 시기란 말이죠. 그죠? 이상이 중요한 사람인 거는, 근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는, 어,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게 의사의 진단이죠. 병원 의사의 진단 말이죠. 병원 의사의 진단이 어, 뒤집어져 있는, 뒤집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라는 시의 내용은 음, 근대적인 병원의 어, 시스템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의 용태, 그죠? 어, 이 병원의 시스템이 어,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의 용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 능력 부족이라는 거를 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의 내용. 그러니까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지금 용어가 우리 안 되는 이게 이 이상의 시하고 연결되는 것 같다고 조금 나중에 좀 이따가 점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근대적인 조직이 이상의 시가 왜 생각났냐면 근대적인 조직 정부, 법원, 어, 병원, 뭐 교도소, 경찰 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할 능력도 없는 이상이 1931년도 오래전에 그제? 이미 지적한 탈근대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정부가 왜 이렇게 처리를 못할까? 무능하다? 단순히 그거 이상이 아닐까? 그래서 이 지금 전체 근대적인 사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리도 문제지만 어, 어, 무기력의 극단,
일단 이생망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 소위 말하자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심리 상태는 어? 근대 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어? 소극적인 계층은 세계 자살률 1위에 국가로 이제 적극적인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많아진 거죠. 계층은 응? 무자기 살인의 의도를 광범위하게 드러내는 상태가 단순히 근대적인 체제의 강화나 보완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어, 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관련 주요 신문 기사들을 거의 대부분 통독했지만 어, 근대적인 사고 시스템 속에 갇혀 있기에 거의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하는 것 같은 요건데 1931년도의 이상보다 더 세상을 잘 못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들었습니다. 나만 그러길 바래요. 대부분 그럴지도 모르는데 나만 하여튼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이 기사가 내가 이제 좀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지? 응? 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국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사건 사고죠. 그러니까 길거리, 무작위 살인 또는 길거리 살인이라고 말했을 때, 길거리 살인이란 말이 참, 이것도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길거리는 공동체의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 근대 공동체의 공동장인데, 인 길거리가, 즉, 공동체의 힘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광장이죠, 그죠? 밀실의 개인이, 그죠? 음, 광장에 대중이 모이는 광장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무작위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은 말이므로, 음,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의 대중이 음, 불안을 느끼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지? 이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동체 대중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라는 용어가 그걸 해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 사고는 누가 하냐면, 언론사에, 이렇게 신문사에 초년 기자가, 어, 어, 경찰이나 이런 사건, 사고의 보도를, 담당하는 사회부에서 사회부에 소속되기 마련이므로, 그죠?
지금 길거리 살인이 요구하는 내가 좀 전에 해결한 것처럼 시대 전환의 거대한 과제를 이게 광범위한 과제죠.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음, 해결,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된 게 그래서 아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오보, 오보가 하나 있었는데 오보의 경우에도 그래도 음, 음, 첩보를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아까 내가 이 했었지 한번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인데 중에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한 거지. 첩보 중에서 정보 중요 의미 있는 그지? 즉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골라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응? 사회부 기자가 놓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 그래서 나 그걸 비웃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첩보가 이렇게 첩보들을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오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웃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도를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첩보들을 모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회부 기자 경찰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로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는 편집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오보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 모으다 보니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 기자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5번을 먼저 하면 어, 5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4번으로 하고 5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순서 이게 흐름이 그렇게 갔죠. 첩보가 왜 중요하냐, 정보가 왜 중요하냐 그 얘기를 아까 첩보 정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이, 이 길거리 살인이 일시적인 또 단발적인 사건이었다면 그러니까 2001년도의 경우 또 1990년의 경우 그랬지 이제 1990년 이때까지 이 경우 한국에서는 어? 연쇄적인 길거리 살인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어? 그다음에 않았고 또 음, 모방범죄의 분위기도 이거 생기지 않았기에 응? 첩보 정보 뭐 그냥 그 일종의 하나의 사건 이지 첩보 정보의 관점에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취급되어도 어? 공동체가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길거리 살인이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것처럼 음? 중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사태, 즉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의미 있는 첩보를 를 선별해낸 정보를 바탕으로 음? 음,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이론. 응? 필요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적 소외라는 용어가 이수정 교수의 의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적 소외, 뭐, 또, 뭐, 취업, 미취업 등 사회적 소외라는, 어? 개념을 중심으로, 음, 사건들의 연쇄적인 연쇄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설명하려는, 해석, 이해, 설명과 설명하려는 이론을 구축하는 게,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해졌습니다.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공동체에서 합의되면 공동체의 담론으로서 형성이 되면서 의미 있는, 효과적인 장기 대책, 응? 그러니까, 음, 이 등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중 하나가 영국이나 일본의 고독부 장관, 더 미니스트리, 미니스터 오브 로니니스. 그래서 이 고독부 장관 얘기가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어, 그, 영국의 고독부 장관이 뭐 하냐면, 어, 스펠링 하나 이상하다. 그 고독부 장관이요. 이게 영국에서 뭐 하냐면 이 고독하게 사는 중년 남자들한테 커피 그 그 찻집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찻집에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해서 뭐 남녀 미팅이 아니라 대화하게 하는 그런 식의 대책을 세워요. 그 고독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히 이런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직 상상도 못하는 약간 그 만화 같은 얘기죠. 아직 우리는 대책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이제 담론이나 이론과 담론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무작위 무작위 살인 연쇄살인이죠. 살인의 연쇄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과 담론의 작업의 번째 단계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써 있는 거예요.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 장기적이냐. 그죠? 초장기적이냐. 그래서 단기적이라면 경찰의 시간이죠. 경찰의 시간이에요. 사건, 사고니까 처벌하면 된다는 거죠. 그 경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경찰 얘기가 나오고, 그거는 개선의 작업이에요. 개선은 뭐냐면, 기존의 체제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시적인
문제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경찰의 시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색깔로 해놔야지 구별이 되겠군요. 어,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엄벌하겠다. 어? 종신형 엄벌하겠다. 어? 눈과 등과 장갑차를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단기적인 얘기로 안 끝나는 게 이게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 처리하는 학 국가에서도 아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옛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법체제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엄벌하겠다는 건 협박이지만 이거는 어, 법 개정이나 어, 근대 제도 자체의 형태, 포메이션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보겠다. 등의 중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세우지만 이는 근대 국가의 시스템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일단은 전제를 깔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이 점이 정부가 무기력해 보이는 장갑차가 어,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래서 금방 치웠을 거예요. 그는 이유일 것입니다. 개혁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중기적인 근대법 체제 개혁으로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장기적이지만 어, 단순한 문제아들, 그지? 들 그러니까 어,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것만으로 는 문제가 해결될지 않을 것 같으며 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길거리 살인이라는 용어 등이 말하듯이 음?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며 그런 불운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있는 거죠. 네. 공중의 공포와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므로 이지만 그래도 있는 척을 하려면 그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일 뿐인데 이건 음, 근대의학의 능력으로 이미 잘 처리하고 물론 전부 다 처리하진 않지만 어? 아주 예외는 있겠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정신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길게 이 설명을 했냐면
지금까지 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어? 근대적인 시스템, 국가나 병원이나 경찰이나 법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보시면 이는 우리보다는 더 선진국인 들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거리의 악마라는 말처럼 일본에서 거리의 악마라고 그러잖아. 라는 말처럼 유령이라는 말처럼 그죠? 악마라니 응? 응? 해결 불가능하다. 응?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탈근대적인 시대전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응? 무기력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에서 더는 어떤 대안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제시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는 언론에서 최근에는 언론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아세요? 길거리 살인의 위험이 줄어들기는커녕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볼 때 더 늘어나고 더 잔인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면 칼이 아니라 총이 사용되는 등 우리나라는 총이 엄격하게 단속하니까 없지만 그지? 총이 사용되면 아주 심각할 거예요. 쇼크가 엄청날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가능성이 있는데 언론은 언론이나 정부는 전문가들은 현대적인 사고, 사고 인식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문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살인 등 희생망, 희생망을 근본 원인인 희생망의 숙련청 심리 형태를 인식의 극단적으로 심리 형태를 위에서 위에 설명하지 대책은 걸 둘째치고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죠. 이제 내가 계속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 신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문이 그럼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 신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보면 어, 기사가 내용이 사실과 진실을 여기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거짓일 수 있다. 미국 언론의 소수 인정 보도가 그런 거죠. 요새 한국에서는 여성에 관한 보도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동성애자에 대한 보도도 그렇게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맞지만 실적으로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에 보도하는 게 기사 작성이 육하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섯 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요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지?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뭐 다 비슷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거죠. 어떻게 왜? 어, 쓰다 보면 어떻게 왜를 설명 안 하고 이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이야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최근의 기사 작전법이에요. 하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을 수집하는 일. 요거는 이제 일치죠. 사실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더 큰 거짓말은 요거예요. 수집된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 그거는 코히어런스죠. 앞뒤가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 기사가 진화하면서 1보, 2보, 3보죠. 그러니까 1보에서는 야,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었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약간 좀 정신 이상해서 괜찮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2보죠. 그러니까 이건 5보가 아니에요. 기사가 진화하는 국면에서 바뀌면서 아까 그래서 내가 5보 얘기를 한 거야. 맥락이 추가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속해서 동굴 속 석순처럼 물이 똑똑 떨어져서 속해서 속해서 동굴에 죽순이라는 게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위에 붙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천적 진실이 드러난다는 게 이게 기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실이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 실천적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추가돼서 그래서 저널리즘을 얘기할 때 그 진실을 밝혀서 어두운 골목길에 설치한 전기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새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보면 선정적이고 의견이 강하고 그죠? 오류 가능성이 더 많고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더 인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들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분노 표출을 하고 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관련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최근의 뉴스가 두 가지 최근에는 주체자들 누구를 위한 뉴스인가? 어? 누구를 어느 집단을 위한 뉴스인가? 이 지분이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두 개가 갈라지는 바람에 이게 중요해졌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 저널리즘도 돈이니까 요쪽이 사업 활동이 중요해져서 광고주 또는 주인도 있었죠. 사업 활동이 예를 들면 소유주. 그래서 아까 진보 언론하고 보수 언론하고 두 개의 의견이 서로 다르죠.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소유주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뉴스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요거 광고 힘이 약해지고 이 광고가 요새는 뭐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있으니까 광고가 별 의미가 없어졌죠. 뉴스에 나는 광고 말고 뭐 광고가 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약해지는 바람에 반대로 이 공공 서비스라는 구독자 입장에 뉴욕 타임즈가 그래요. 근데 아직 여기서는 뉴욕 타임즈를 분석을 안 할 텐데 뉴욕 타임즈는 구독자 뭐라도 충분히 그 제대로 된 뉴스를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아직 이게 안 됐는데 그런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독자들한테 제대로 된 뉴스의 본론에 맞는 뉴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를 면 어떻게 하고 왜를 제대로 관점을 잡아서 말할 수 있는 뉴스, 그런 뉴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런 얘기까지 할 틈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 시민들을 위한 저널리즘이 돼야 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보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은 못하지만 이 교수의 시글기에서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라는 관점에서 어, 이 얘기를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 그러니까 뉴스위크 같은 신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새로운 교과서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지? 음, 저널리즘의 걸 위한 언론인을 위한이죠. 언론인을 위한 탈근대 시대, 탈근대 시대 언론인을 위한 교과서를 기존의 교과서를 관점으로 해서 어떻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가 뭐 언론 저널리즘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 방향만 제시를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읽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욕 타임스까지 분석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누군가가 뉴욕 타임스의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다르니까 사실 길거리 살인, 살인 또는 무작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진실이 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진실을 얘기할 때 두 개가 갈라지죠. 그죠? 지금 보수 언론하고 보수 언론은 그거는 왜 벌어졌냐면 how and why를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한쪽에서는 경찰력의 강화라는 대안을 뭐 부족 때문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회복지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대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죠. 그죠? 서로 완전히 반대니까 이렇게 서로를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도 또 이렇게 떠들다 말게 될 거고 지금 떠들다 말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거 하는 이유는 제발 떠들다 말지 말라. 라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해봐라. 라고 딴지를 걸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는 조선일보의 그 말한 그 경찰력 강화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좌파도 우표도 아닌데 그거는 너무나 틀린 이론인 게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어요. 브로큰 윈도우 COD라는 게 있었는데 범죄학에서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진 거를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그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엉망이 된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깨진 유치원 놔주지 마라. 이게 진짜로 있었어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 보수죠. 보수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전한 보수는 안전을 얘기해요. 세상 불안하지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이상이죠. 파더 피겨. 가부장제의 아버지가 믿음직스럽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백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잘못 졌으면 일벌백계를 하겠다. 그래서 진짜로 뭐냐면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이거 선진이에요. 야구장에서 쓰리 스트라이크 하면 아웃되잖아요. 야구 이닝이 끝나잖아요. 그 얘기를 전하고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이로 인해서 경범죄 누가 많이 걸리냐면 이제 마약 사범 그냥 마약 판매 사범 있죠. 경범죄자들의 어, 감옥행위 감옥행 분위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누가 그러냐면 이건 흑인죠. 그러니까 흑인들의 아버지들이 몇십 퍼센트가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마약은 포기했잖아. 실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리스타가 아웃돼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마약 사범들을 잡아넣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마약 사범들을 교육해서 마약 팔다 잡히잖아요. 쉽게 잡을 수 있죠. 함정 수사하면 딱 잡히죠.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놓는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냐면 마약 국가가 됐죠. 마약을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마약의 소비를 사탕도 팔고 그러죠.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미국 갔을 때 조심하세요. 마약을 별거에 다 넣어요. 콜라에도 넣고 캔디에도 넣고 그
요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문제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냐면, 나 그렇다고 뭐 진보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정의라는 개념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데리다가 한 이론인데, 자크 데리다 이론인데, 뭐 다른 사람도 했어요. 자크 데리다의 법 이론이에요. 이 소수, 소문자, 저스티스. 이건 대문자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은 소문자 저스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근대법 집행기관들이 소문자 저스티스, 자기는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자기는 그 법만 따라서만 적용하니까 근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무관한 거예요.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그 법을 적용하는 데만 근대 법률의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문자 정의에 대해서는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권력 강화의 기회로 사용하는 게 당연해요. 분위기가. 자기 집행기관에 힘이 세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강력 단속을 하자, 일벌백계를 하자.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응? 당연히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이게 왜 활용이 안 되냐면 근대가 칼근대 사회로 시대 전환 상황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요새 최근에 하는 새만금 잼버리가 집회가 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새만금 축제 그 길에 있는 근대적인 이게 이제 보이스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그 지도자 훈련, 청소년 지도자 훈련 과정이거든요. 보이스카웃이라는 게. 응? 그러니까 청소년의 근대 지도자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겪어보고, 오지에도 뭐 생존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새마을 축제,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너무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게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익에 근데 집행기관의 자기 권력 강화 기회로 활용을 하다가 원칙을 까먹어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문제는 이 근대 지도자 훈련 과정 자체가 의미가 무기력해진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개 다 걸려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누가 분석을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이 신문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대 국가라는 것이 이 공동체인데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상상의 공동체인데 신문 같은 언론에 의해서 저널리즘에서 형성이 됐다는 게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이고 어쨌든 뭐에 형성됐든 언론에 의해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이 이렇게 무기력한 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 이건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해 보자면 소문자 저스티스, 정의, 어, 의식이 근데 어, 기관, 국가기관의 법집행기관의 권력 강화를 위한 개념이 되어버릴 그죠? 정도로 어, 근대적인 의식 체계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신문 등 저널리즘을 통한 어, 상상의
미래 세계, 음, 다가올 민주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등을 형성하는 과정이 또 다시 진행이 될 것이기에 그래서 8근대 공동체가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저스티스 대문자 정의에 대한 믿음과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널리즘과 함께 대중의 어,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는. 그러니까 길거리 살인의 연쇄로 인한 대중의 불안감이 이 지금까지의 근대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근대의 난경의식, 앵파스, 갈 길이 없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죠. 난경의식을 불러 일으키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안한, 위험한 분위기에서도 자발적으로 구조하러 나서는 것처럼, 일본과 미국과 달리 우리가 최선진국이 되어 어? 대문자 정의를 저스티스라는 대문자 정의 뭐예요? 8근대 시대를 위한 8근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대문자 정의의 길을 어, 만들어 나가는데 저널리즘이 공헌할 수 있고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즉 사실을 어떻게 사실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읽으려면 그걸 읽는 바탕이 되는 세계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세계관이 저는 근대적인 게 것이 잘 적용이 안 되니까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저널리즘이 선도적으로 연구자들과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선도적으로 모색하고 어, 배포해 나아가는 미래가 미래를 희망 바로 그 희망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신질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정신질환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신질환 얘기가 약간 모호하죠. 왜 그러냐면 이 정신질환인 게 푸코의 병원의 탄생이라는 걸 보면 옛날에는 미친 사람들이 음, 사람들을 마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근대화 근대
의 전환 과정에서, 어? 왜냐하면 이게 산업을 위한 대중의 통제, 그지? 일꾼이니까, 응, 과정에서 광기를 정신병원에, 광기라는 게, 여기서 광기라는 게 뭐냐면, 즉,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광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그 푸코의 병원의 탄생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는 파놉티콘 같은 감옥의 시스템이다. 병원도 그렇고 병원도 학교도 군대도 그렇다. 응? 그것을 증명한 그 자료로 증명한 학자가 바로 푸코예요. 어쨌든 이렇게 병원의 탄생으로 시작된 건데 이 병원의 탄생이 최근 일이지만 사실은 이 병원의 탄생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푸코가 이미 이전에 프로이드가 이미 이전에 19세기 초에 이건 최근 일이죠. 몇십 년 안 됐죠. 5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아주 그러니까 그거보다 푸코보다도 50년 50년 훨씬 더 넘게 전에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 근대의 독립 주체적인 자라는 개념이 예? 틀렸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기도 한데 이는 막스의 계급도 그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기를 가진 자, 미친놈이죠.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정의는 진단은 개인의 독립 주체성적인 판단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 미쳤어. 그러니까 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병원 가야 돼. 어쩌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데 프로이드 그 전에 나온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은 응? 이런 응? 정체성 자체에 응?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자를 통달하고 그리고 구금한다는 대책 자체가 그 대상을 규정할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말하는 얘기가 다 모호하게 들렸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응? 문제는 그 오은영 박사로 유명한데 이 인지행동이론 이게 뭐냐면 이- 그 지- 하여튼 바빠. 인지행동이론은 뭐냐면 그 PH가 있는 하여튼 인지행동이론은 뭐냐면
정신질환의 이 쓰면서 스펠링 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의 에, 치료 치료에 있어서 약물만큼이나 어? 대화, 그죠? 그 대화죠. 이호영 박사가 영어한테 그 대표적인 건데 그를 통해야 한다. 정신의학 이론인데 이 인지행동 이론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치료는 되는데 어, 치료의 목표가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어? 복귀가 아니라 극단적인 증상의 위험하죠. 극단적인 위험하고 극단적인 증상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 하시기에 환자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공동체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 박사도 나는 공동체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근대 의학의 한계인데 내가 그래서 뒤에 참고 자료를 하나 붙여놨어요. 보시면 이게 최근 오늘 어저께 신문인데 암 환자를 수술한 다음에 태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태어나라고요. 배가 아프고 땡기는데 이제 대형 병원에서 암수술 받은 퇴원 요구를 받고 그랬다는 거. 아직 회복하지도 못했고 죽을 사람 챙길 사람인데 며칠 더 있으면 사정했지만 의료적으로 할 게 없다는 거죠. 의료가 회복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만 관련 문제만 해결되면 끝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병원을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노인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인이 이제 특히 요새 노인이 그렇게 많을 테니까 노인은 더 심하게 들어올 테니까 대형 병원은 입원 일수를 최소화, 치료는 잘하죠. 한국 병원 치료는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퇴원 후 환자의 회복된 삶을 챙기지 않아요. 그건 병원 잘못이 아니라 근대 의학 잘못인 거죠. 감옥도 마찬가지죠. 잡아넣긴 잘해요. 나와서 일반인이 되도록 안 해주는 거죠. 감옥에서 저 범죄를 거꾸로 배우는 거죠. 병원도 근근히 굴러가는 마당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응? 그죠? 병원이 환자의 완전 회복을 책임질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그럴 리가 없겠죠. 정신과 의학도 의학이니까, 그죠?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앞으로 갈 길을 몇 개를 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얘기하자면 우선 첫째로 어,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시대적인 위기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대 체제의 무기력함이 응? 근대 체제가의 대책들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대책들이 무기력하죠. 이 무기력함이 체제 구성원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다들 열심히 하죠. 그래서 보면 맨날 뭐라냐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도 그러는데 몇 명 안 된다 공무원들 2명이다 안다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체제 구성원들이 노력이 부족한다기보다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이기에 응? 근대 체제, 근대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음, 대시하기, 할 능력이 부족하다.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10년 전에 연기 결과를 다시 끄집어내요. 복사, 배포하는 저널리즘의 헛된 노력이 응? 짧은 배 시대의 공동체 형성 시도의 뒷걸음이 될수 뒷걸음 될수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근대제도 자체가 무기력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봐야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은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이뤄나가는데 필요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우선 얘기하면 방법을 첫째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 어, 하는 일 자체가 바로 어, 밝은대 사회를 근대 사회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근대 제도를 포함하면서도 포괄하려는 하는 근대 사회를 즉 단순한 근대 제도 근대 시스템의 단순한 해결책 제안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도 정동이라고 그러는데 를 담은 통찰력 있는 근대 시스템을 새롭게 재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어, 하며 누구나 할 수는 없죠. 그 포스트 모던 영어로 쓰자면 리더십 프로그램 라 함으로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탈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걸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자세가 일본의 그 거리의 악마라는 개념 자체가 미신, 그죠?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 아까 저 자료에 없었는데 미국의 총기 사고가 1년에 4천 건인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좀 이제 그 자료를 어디 넣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너무 많은 자료를 먹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등 부대책, 그죠? 그 용어 자체가 대책이 없다는 거 말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총기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등이 그게 왜 그러냐면 등 선진 근대사회, 근대국가들이 어, 무기력한 상황이므로 한국이 응? 그러니까 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대안이 안성맞춤으로 나타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보험과 탐색의 정신으로. 그죠? 이게 바로 선진국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이 음, 세계로, 세계 바다로, 세계의 바다로 어, 범선을 가지고, 그죠? 범선을 가지고, 옛날에 범선이었다고요. 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세계 일주를 하면, 세척 중 한 척만 돌아올 수 있었던, 세계의 바다로 어, 나갔던 것처럼, 응? 시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을 가진 것처럼, 응? 을 바탕으로 선도 국가가 되려고 노력, 실패를 무릅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죠? 실패를 무릅쓰고 노력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이 글을 길게 말한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철근대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르겠죠. 어? 그러니까 기존의 인식 체계를 바꾸고 법과 간섭 체계도 바꾸고 이걸 브로디에가 아비투스라고 그런 거예요. 아비투스도 새롭게 바꾸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게 틀림없는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거꾸로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